눈이 쌓이듯 공주의 작은 마을엔 오랜 세월이 쌓였습니다. 이곳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삶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계룡산 자락에선 거칠고 투박한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오묘한 회백색 바탕에 검은 선으로 그림을 그린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질박한 그릇 위에 순수한 자유를 그려넣던 계룡산 자락 아래 옛 사기장들. 흙질, 붓질, 볼질을 이어받아 오늘의 도예가들은 다시 순수를 빚습니다. 일본 사가현의 아리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은 한 사람을 기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삼평. 아리타 사람들은 그를 위해 매년 제사를 드립니다. 도조제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죠. 이들이 정성껏 모시는 이삼평은 조선 사기장입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도조제에 참석하고 있죠. 이삼평은 일본 최초로 백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자기 신으로 불리죠. 올해는 백자 생산 40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더 정성스레 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고국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삼평을 모신 신사입니다. 입구부터 도자기 장식이 눈에 띕니다. 그들이 신으로 모시는 이삼평. 이삼평에 대한 아리타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습니다. 先輩たちも李三平さんに感謝をするというでそのことによってまた次につなげていくやはりものづくりまた新しいものを作るという心を次につなげるためにも李三平公の遺徳が一番感謝の一番中心になっています。 이삼평으로 인해 아리타는 세계적인 도자기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예술에서 생활로 이어지는 도자기 산업은 아리타의 큰 힘이기도 합니다. 1등을 한 축제 상품인데 이래서 도자기 상품에 대해서 개발한다는 게 참 너무나. 도예가의 눈길을 사로잡은 열차 도시락. 카레를 먹으면 도자기 그릇이 덤으로 따라옵니다. 한적한 아리타도 인파로 북적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5월 초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죠. 일본은 물론 해외 도자기 팬들까지 아리타를 찾습니다. 20万人それがやっぱりこれだけ一日で来るわけですからそれに対してやっぱり普段のやっぱり有田町っていうのは閑散としたものですから売り上げに対してはもう相当違うと思います。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에 100만 명 이상이 몰리는 축제. 올해 113회를 맞는 도자기 축제는 지역 경제와 문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아리타는 그야말로 도자기로 잘 먹고 잘 사는 마을이 됐죠. 비단 아리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세 외구가 근대 일본으로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거기에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68년 도쿠가와 막부와 사조 연합군에 의한 전투가 지금의 도쿄 우에노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도쿠가와 마쿠를 물리친 가장 큰 힘이 바로 암스트롱 대포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암스트롱 대포를 구입한 돈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돈이 도자기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 사가번이 도자기를 팔아서 번 돈으로다가 암스트롱 대포를 만들고 그리고 군함을 만들어서 도쿠가와 마쿠를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따가 있는 사가번이야말로 오늘날 메이지 유신 탄생의 가장 큰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일으킨 도자 산업. 그 시작은 조선 사기장 이삼평이 열었습니다. 이삼평 14대 손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 일본 땅에서 최초로 백자를 만들었던 선조의 숨결을 후손은 꼭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아리타 자기 4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작업도 진행했죠. この石に私が2年前から取り組もうと思ったのはちょうど今年2016年が有田創業400年ということでどうしてもその泉山の石という原点に戻りたくてこの石を、作ろうと思いました。 1616년 이삼평은 자기의 원료를 발견하고 일본 최초의 백자를 만듭니다. 이로써 일본의 운명을 바꾼 자기의 시대가 열린 거죠. 가마터와 유물이 전부인 계룡산과 달리 이곳에는 스승이 있고 도자기의 원천인 원료가 남아 있습니다. 공주의 도에 가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삼평에 초기 가마가 있다는 다쿠를 찾았습니다. 공주 이삼평 연구 회원들은 이삼평이 다쿠에 머물면서 어떤 도자기를 빚었을지 살펴봅니다. 초기 가마에서 출토된 도편들,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그릇. 사실은 이 같은 가마에서 나온 이 도자기의 의미는 뭔가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흙을 수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철분을 이렇게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백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데 어쨌든 이 도자기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만든다는 것은 백자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유물을 보고 다들 좀 놀랐는데요. 철화가 보입니다. 고라에 다니는 초기 가마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가마로 1610년대까지 조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616년 이삼평이 아리타에서 백자 광산을 발견하기 전이죠.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이삼평에 근접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3년 발굴 조사 결과 가마 형태가 한국의 것에 가깝고 조선 사기장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この辺の人たちはこの辺りに李三平が焼いた窯があるっていうのはみんな言ってたんですよ。ただそっちであるのかこっちであるのか分からなかったけどここでその断面このね、ここにこういうものが出てきてからここに本体があるんだな。 이삼평은 1598년 일본에 끌려왔고 가라스를 거쳐 이곳 다쿠에서 8년 정도 머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향에서도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끌려온 땅에서도 이름을 찾기 어려운 옛 사기장. 일본으로 간 조선의 장인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지금까지 조사된 계룡산 일대의 가마는 40여 기로 추정합니다. 그중 학봉리요지는 조선시대 가마터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사적 제333호로 지정됐습니다. 계룡산은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들에게 중요한 도자기 가마로 인식됐습니다. 학봉리 가마터는 1927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최초로 발굴됩니다.
당시 발굴 조사를 통해 다양한 도편들이 발견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룡산 지역의 특징을 가진 도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흑백의 조화, 선명한 색채가 돋보이는 철화 분청입니다. 모란, 물고기 등 그 문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철화분청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철화를 제작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청사기의 다양한 기법 중에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독특한 기법이 구현된 곳은 계룡산 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서 어떤 지방사기의 한 유형을 설명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안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근데 이제 고려시대 철화 청자를 제작했던 기법을 이어서 조선의 철화백자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그 그림으로 그리는 그 문양을 넣을 수 있다라는 기법의 한 사례로서 그 매개 역할을 한다는 측면,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화는 분청의 여러 기법 중에서도 가장 개성이 강하며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붓이 한 번 가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터치감이 바로바로 이어져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도의 그 기술이 없으면은, 많은 경험이 없으면은 어려운 게 바로 철화분청이죠. 계룡산 철화분청은 민간을 벗어나 궁중에서도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계룡산 가마터에서 발굴된 도편, 내자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내자는 궁중 안에 있는 관청의 이름입니다. 해당 관청의 이름을 새겨 각 지방에서 궁중까지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자, 예빈, 내섬은 분청의 최종 목적지였죠. 계룡산 자락 아래 공암굴. 도예가 이재황 씨는 요즘 이곳을 자주 찾습니다. 예, 이 동굴은 암석질이 홍색 장석 화강암입니다. 이 홍석 장석 화강암은 유약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지구상에 단 한 가지 암석인데요. 분쇄를 해서 아주 고운 가루를 내면 검정색의 분청사기 철화 안료를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1993년부터 계룡산 일대에서 철화 원료를 찾다가 자철석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 곱게 가른 이 돌가루는 유약이 됩니다. 이 유약 속에는 아직 걸러지지 않는 철분이 있는데, 자석을 이용해 철 성분만 골라냅니다. 물을 붓고 섞으면 철화분청의 안료가 만들어집니다. 오묘한 회백색의 태토 위에 거친 듯 자유로운 선이 춤을 춥니다. 계룡산 분청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원료를 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생산, 활용의 가치가 있는지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인재문화재 전승, 보존, 계승은 전통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에 같이 가야 됩니다. 계룡산 북쪽 능선 아래 아늑하게 들어선 마을. 계룡산 도예촌은 1992년 10여 명의 젊은 도예가들이 일군 마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골에서 이들은 직접 흙을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공방과 생활터전을 마련했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은 아이들부터 외국인들까지 찾아오는 계룡산의 명소가 됐죠. 한 마을에 살면서 도예가들은 2년씩 돌아가며 촌장을 맡는데 벌써 막내 도예가까지 그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막내 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가구 중에 15 선생님들이 도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부부 도예가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계룡산 도예촌에 있다 보니까 철화분청을 하게 되고 철화분청 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도예촌의 시작이 바로 철화분청사기입니다. 철화분청을 복원해 나가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마음이죠. 제가 작업이 잘 안 풀리거나 할 때 산 너머에 옛 가마터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공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 하는 그런 것도 혼자 질문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대답도 듣고 다닥다닥 지붕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 사는 오랜 이웃이다 보니 이들은 작업 공간도 서로 공유합니다. 양미숙 씨는 아이 셋을 계룡산에서 낳고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일찌감치 진로도 정했죠. 흙을 만졌을 때 이게 손에 딱 이렇게 물기가 묻고 이게 말랐을 때 이렇게 떼지는 느낌, 그런 게 되게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친구들은 별로 안 좋다는데 저는 되게 좋아서 이걸 하고 싶고 앞으로도 도자기 계속 만들고 싶어요. 10살 때 만든 작품이랍니다. 실력은 둘째치고 엄마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물레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마치 수면 위에 떠있는 백조의 유연한 모습처럼 정말 예쁘기만 한 거거든요. 그 나머지 것들을 알지 못하면 잘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을 먹는 일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흙을 빚게 되겠지만 우선은 청소를 해야죠. 반가운 얼굴이 도예촌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도예가인데요. 30년 전 계룡산 철화분청을 만난 후 그도 분청을 빚고 있습니다. I look at some of the old 15th, 16th century, the drawings that they made of the fish and so on the bottles were almost like the children had done it. It's very, not crude exactly, but it's naive, what we would call naive art. It's almost like a child has drawn the pictures. And that appealed to me, the fact that the paintings and the drawings were not labored over. It was kind of quick and expressive. 가라스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입니다. 임진왜란의 출정지 나고야성이 이곳에 있죠. 성은 허물어졌지만 역사는 남았습니다. 나고야성 박물관은 한일 교류사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일 역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반론은 20%는 좋다, 잘 맞다. 그리고 20%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너무너무 한국적이다, 매국노다. 그런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60%가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 60%가 어떻게 되는지가 앞으로 한일 교류의 주요한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장고를 열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꺼낸 것은 바로 철화분청사기입니다. 1년에 한 번 특별 전시 때나 모습을 드러내는 나고야성 박물관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은 동양도자기 6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엔 명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이 있죠. 정형화되지 않은 모양, 생동감 있는 문양이 독특한 조형미를 이룬 철화분청. 거침없고 능숙한 붓질이 돋보이는 작품. 철화분청 가운데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유물입니다. 日本人はすごく軽量さんの作品に対して思いがある。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やっぱり李朝のそのキリッとした感覚と温かみなんですよね。どっちかでもダメなのね。そのキリッとしてるだけじゃ冷たい感じになってしまうし、温かみっていうかここに使いたいっていうそういうイメージ。まあ日本でいうわびさびっていうのをすごく感じさせてくれるんですよ。 일본 문화에서 와비사비라는 말은 빠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전통 미의식 중 하나죠. 교토 외곽에 있는 대덕사, 20여 개의 암자가 있는 큰 절입니다. 소박하고 정갈한 일본의 미의식이 경내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곳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다도의 완성자 센리큐와 함께 차회를 가졌던 곳입니다. 대덕사는 암자 중 단 4곳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곳. 대덕사 고봉암엔 일본 국보로 지정된 조선의 사발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물처럼 여겼던 찻사발이죠. 당시 일본 무사들에게 조선의 분청은 성 하나와도 바꿀 수 없는 권력의 상징이었죠. 이들이 조선 분청에 열광한 이유, 소박함과 간소함을 강조하는 와비사비의 정신. 그것에 어울리는 것이 바로 조선의 분청이었습니다. 이 그릇은 차물이 배가지고 웅치가 아주 그 소박한 느낌이 몸에 닿는 거예요. そういうものでもやっぱり使ってくると雨漏れって言って、まあ反対悪く言えばシミなんだけど、それがまた一つの景色っていう感覚になってくるんですよね。まあただ純白の白いものでなくて、そこにポッとこうに変化してくる。そういうのがだんだん愛しくなってくるよね。 사가현에는 아리타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기 도시 가라스가 있습니다. 마을 곳곳엔 조선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기장들이 언제부터 일본으로 끌려간 걸까요? イムジンとかチェンユチウェランの時より50年ほど前、初めて朝鮮刀工が和光っていう海賊集団がここおるんですけど、それが連れてきたんです。 400여 년 전 조선인들이 살았던 마을. 장구를 닮았다 해서 장구바위라 이름 붙여진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장구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秋なんかは岩山がガーって見えるんですけど、それが韓国の岩山だって服に出たから嬉しくなって、自分たちが連れてこられたふるさとを思い出して、山の上に登って、そしてふるさとに向かって、いわゆるチャングチャング踊りっていうか、ジャーンって鳴らした韓国の太鼓を叩いて踊ったんですね。 노리모토 씨는 역사학자며 도예가입니다. 공방에서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는데요. 우칠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우칠 또는 또칠로 알려진 조선 사기장이 자신의 선조라고 일본인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조선에서 온 사기장이 도자기 명가 나카자토의 뿌리임을 그는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이 거리는 가라스시에서 선대 나카자토가 인간문화재가 된 기념으로 조성한 겁니다. 인근에 조선 사기장들이 만든 오름가마도 남아있죠. 나카자토 공방에서 우리 눈에 익숙한 철화 작품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천황 부부가 다녀갈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한 곳이죠. 유독 13대 나카자토는 물고기 문양을 많이 그렸습니다. 계룡산 철화분청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14대 나카자토 역시 계룡산 철화분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やっぱり渓流山のものって鉄分が多いですよね、まずね。やっぱこの鉄の色もいいし、何はさておいて
形と物の形と絵がすごく力強い。だからそれが魅力だと思いますね。 화려했던 북송시대를 재현한 청명상하원입니다. 북송시대는 부유함과 화려함이 천하제일인 번영의 시기로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교역도 활발했고 식문화가 발달했던 시절. 또한 이 시기는 중국 도자사의 황금기라 불리던 때죠. 중국 5대 명효로 손꼽히는 가마터가 이 시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균요는 아름답고 화려한 유약의 특징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자기는 오늘도 여전히 물레 위에서 빚어지고 있죠. 도자기를 사랑했던 황제, 차를 마시며 도자기에 감탄하던 시대. 균요의 도자기를 만나러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장이 보여준 도자기 한 점. 균요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철화분청과 비슷합니다. 넓은 박물관 한켠에 균요의 화려한 빛깔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익숙한 물고기 문양이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주요괴라고 구분지어 한쪽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作为禹州这个区域坊内，当时在宋元时期啊，有2个瓷种在烧制，并且影响都很大。一个是钧窑，首先是钧窑，第二就是爬村窑或者磁州窑，就是白底黑花。你说这个瓷种，这2个瓷种都在这个区域范围内在烧制和生产。 균요 박물관에서 차로 2시간여 떨어진 파촌으로 달려갔습니다. 균요 지역 안에서 지금도 자주요 계통의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한 공방. 어쩐지 익숙한 모습, 낯설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계룡산 철화분청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 도자기는 여기서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했더니 파촌 도자기라고 불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이 도자기는 계룡산 분청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름을 불러야 그 도자기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서. 파촌의 도자기가 계룡산의 분청사기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기술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철을 쓸 때 훨씬 묽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묽게 해서도 색깔이 나오는지 보니까 초벌구이를 하지 않고 그림을 먼저 그리시네요. 그러니까 분장토를 바르고 나서 그 분장토가 꾸덕꾸덕할 때 붓에 찍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붓질이 아주 부드러울 거예요. 허난성에서 다시 북쪽 허베이성으로 이동합니다. 자주요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자주요는 중국 민요를 대표하는 요지입니다. 민간의 그릇으로 자유롭고 호방한 것이 자주요의 특징입니다. 조선의 분청사기와 같이 백토분장을 하고 그 위에 검은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백지 흑화 기법이 주를 이룹니다. 这件梅瓶，我们瓷料的化妆土在北朝时就开始使用，但是不普遍。到隋代，使用比较多。那么到唐代，这个所有的瓷器、瓷料的瓷器就全部上化妆土了。从唐代以后，就是这个用毛笔绘画这种2次装饰就开始普遍，所以化妆土是在瓷器的这个第2次装饰上一个必须的一个过渡和手段。这个咱们这个韩国的这个粉青瓷呢，也和瓷料这个过渡是一模一样的，题材内容非常相近，
比如花卉啊、也鱼虫啊、老虎啊，包括有文字装饰。这个磁州窑和讽青瓷都有非常相像的内容。 자주요는 자연의 풍경들을 자유롭고 힘차게 도자기 위에 담아냅니다. 원나라에 접어들면서 그림의 주제가 다양해져 서사적인 문인화도 등장합니다. 중국 도자예술 대사로 지정된 도예가의 공방을 찾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간문화재를 중국에서는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계룡산 도자기를 보여줬습니다. 这个他就给这个我们磁州窑是个一个文脉，这个特点跟咱们磁州窑是一个文脉，都是它这也是用花岗土，是吧？也是这个铁锈花，风格简洁豪放，细对啊，도자기를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마음도 참 비슷합니다. 전통을 이어가려는 마음이 이곳에도 녹아있네요. 중국 자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자주요. 자주요 도요지는 북방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평지에 반원형의 구조로 지어진 전통 가마. 만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만두요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가마 안에서는 자유롭고 호방한 민간의 그릇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주요의 전통은 면면이 이어져 청대의 자주요 자기에서도 그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전통을 잇고 대를 이어 도자기를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옛것에서 그 방법을 익혔듯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대사는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마치 한 시대, 한 공간의 것처럼 닮은 작품을 만든다는 점, 그리고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작업입니다. 계룡산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해요. 국립공원이라 흙을 마음대로 캐서 쓸 수도 없지만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라면 계룡산 자락에 흙을 좀 캐서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작업에 더군다나 예전 것을 복원하는 것들이라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배워간 것처럼 흙물을 좀 섞어가지고 그 도자기 흙으로 빚어야 진짜 우리 시대 계룡산 철화분청사기가 계룡산 자락에서 만들어지겠죠. 너무 부럽네요, 이 시설이. 1928년 한 일본인이 조선 여행 중에 그린 계룡산입니다. 그가 계룡산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본 요리의 전설로 불리는 로산진. 현대 일본 요리를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계룡산에 온 건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말년에 계룡산 흙으로 빚은 분청사발입니다.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상 속에서 철화분청은 소박한 멋을 냅니다. 계룡산에서 직접 흙을 퍼가지고 단미로 수성을 한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단미로 수성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정제하지 않고 작은 입자와 큰 입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분이나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그릇을 계룡산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이제 계룡산이 삽니다. 사실 우리는 계룡산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도 자료가 없고, 네? 그런데 그 계룡산 도자기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꼭 계룡산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꼭 가마터가 있습니다. 자연은 도자기의 원천과도 같죠. 양구는 왕실백자를 생산했던 경기도 광주 분원에 연간 70여 톤의 백토를 납품했던 곳입니다. 원료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관리도 철저합니다.
양구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이제 불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이 원료 자체는 사실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고 많지 않은 그런 원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양구백토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료예요. 양구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조선 백자의 시원지이자 양구 백토가 조선 백자의 중심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한중일 백토 합토전을 기획했습니다. 양구, 아리타, 경덕진의 백토를 합토해서 한중일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この絵に描いてある草は400年前の窯跡に咲いてた花を摘んできてそれを描き写しています。 한중일 도자기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原料の交流だけでなく400年前と同じように技術の交流もできたら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백자 연구소를 통해 원료를 분석하고 전통 기법을 계승하는 등 양구 백토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황 도예가는 20여 년 동안 매달려온 철화 안료 분석을 최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산화철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세 가지 도자기는 같은 가마에서 소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료의 색이 다 각기 다른 것은 이거는 일본의 제1철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제2철 중국 거고요. 이게 제3철 계룡산 철화분청삭입니다. 그 철화가 어떤 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계룡산 것을 찾기 위한 복원 작업이기 때문에 복원을 위해서는 재료의 원료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철석만이 계룡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진에서는 매년 여름 청자축제를 엽니다. 13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만큼 명품 축제로 손꼽히죠. 올해 청자축제를 찾은 사람은 30만 명에 달합니다. 축제 기간엔 30% 할인으로 판매 효과를 누리지만 평소 생활자기 매출도 높은 편입니다. 전통 도자기에서 참 매출 올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4, 5억 정도, 생활자기에서는 한 2, 3억 정도, 전통 도자기는 한 2억 정도. 대를 이어 가업을 전승하는 것도 강진의 경쟁력이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강진은 생활 속에서 도자기의 활용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도 음식 명가로 지정된 한정식집,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전부 청자입니다. 가짓수도 많은 한정식을 일일이 청자에 담아내는 건 자부심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손님들의 호응이 큰 몫을 하죠. 처음에는 음식으로 이제 보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을 보시는데 그릇이 다 청자에 담아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자도시가 도자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라스에서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요. 唐津焼の器に注いだ、地酒による乾杯を推進する条例というのを昨年12月に、策定をいたしました。でこれは飲食店の組合の方々、あるいは旅館を営んでいる方々、いろんな方々からの要望をいただいて、唐津焼をもっと唐津市民の皆さん方が唐津焼に親しんで、そしてもっと使っていただいて、唐津焼の良さを認識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を盛り込んで。 1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가라스의 한 료칸. 이곳엔 가라스 도자기의 거장 나카자토 다카시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식기부터 닭이까지 전부 가라스 도자기를 사용합니다. 정갈한 음식만큼이나 그릇으로 유명한 료칸.
도자기를 보기 위해 그 도자기에 담긴 음식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唐津焼の方は素朴でシンプルな絵でございます。温かい感じがしますのと、料理を持って出来上がるという、そこで完成するという美を持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時間が経てば経つほど美しくなるのが陶器でございます。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는 건 도자기도 이 오래된 료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멋있는 그릇에 담을 때 테이블이 더욱 빛나겠죠. 그 빛나는 순간을 맛보고 싶은 이들을 위해 가라스에서는 안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음식을 지역의 그릇에 담아내는 것, 도자기 도시 가라스의 자부심입니다. ちょっと持ってきていいものがあるんですよ。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건 갈라지고 깨진 그릇입니다. よく割れます。だからそれを修理して使うんですね。金継ぎ、金で漆で接着して、それをまた修復して使うんです。だからそれがまたわびさびの世界で、それが景色になるんです。 세월의 흐름이 그릇 안에 담겨지는 건데요. 그릇에도 경치가 있네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마음을 나누는 자리. 계룡산 철화분청에 따뜻한 차를 담아냅니다. 공주시와 야마구치의 청소년 교류 행사로 올해는 계룡산 도자기의 차를 마시며 한국의 다도 문화를 배워봅니다. 今日は日本の茶道とどういうところが違うかなというところをお手前を含めて見させていただいてました。特にお茶の前後で瞑想するところなんかは日本にはない文化だと思いましたから。 面白い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 차를 나누는 것처럼 도예가들도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속 다양한 작가들의 철화분청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중일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도예가들까지 참여했는데요. 계룡산 철화분청이 세계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가장 가변성이 높고 또 한국의 어떤 미를 대표할 수 있는 기법이 분청사기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청사기는 그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기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기법을 서로 섞어가지고 또 다른 기법을 탄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국이 도자기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분청사기 기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한다면 아마 새로운 한류 브랜드, 새로운 한류 도자기를 충분히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성에 실용성을 더하는 것, 철화분청이 쉽게 물을 흡수하는 점을 최근 보완했는데요. 이 철화분청 사기에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 제품으로 산업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여 왔고요. 소지 개발을 통해서 알코올 성분, 민속주 이런 걸 담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쓸모있기까지 하다면 누구나 탐을 내겠죠. 한산소곡주가 고급 수림에도 불구하고 포장 소재가 좀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계룡 분청 사기와 결합하여 한산소곡주의 업그레이드 된 것과 함께 이 분청 사기와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철화분청 위에 꽃이 피었습니다. 옷을 만들고 밥을 짓는 이호재 씨는 새 그릇을 만나 설렙니다. 계룡산 도자기에 공주의 음식을 그녀만의 감성을 더해 담아냅니다. 그릇은 음식을 만나
다른 색깔과 풍경을 입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담지? 했는데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오네요. 어머 세상에. 음식도 그릇도 다 자연에서 온 것. 계룡산의 그릇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흙내음이 묻어납니다. 공주의 철화분청이 우리에게 고유 명사로 익숙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오늘 그 첫 출발인 날인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되죠. 문화 강국이란 공주 철화분청의 음식을 담으면서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 문화 강국이지 싶고요. 오늘 제가 그 체험을 했어요. 이건 간증이에요.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흙을 빚는 도예가의 마음은 같습니다. 어제의 유산을 오늘의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도예가들이 바라는 내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계룡산 철화분청의 내일입니다.